결국 부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환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게 금융시장이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써봤고요.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없었던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른 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의 주택 부족이 좀 이어졌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부동산 판매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 공실률은 0.7%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고질적인 공급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공실 주택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이 없다란 얘기인 것이죠. 호주와 캐나다도 비슷한 양상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을 뿐 여전히 굉장히 이례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중국 부동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다른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2%나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이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노출도가 높은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관련한 서프라임 때 위기와 같은 파생 상품의 발행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이 심각한 위기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또 말씀드리면 중국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워낙 공급 과잉이 심하고 또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주택 가격 역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을 따라가는 장기적으로 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글로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주는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부족, 그리고 올해 금리가 정점을 쳤을 것이라는 기대의 합작품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미국의 가계가 어느 정도 소득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일반 사람들의 주택 구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사라질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부작용 또는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좀 되어집니다. 국내 주택시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국내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소위 말해서 PIR이라고 하는 이런 비율로 보면은 한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1배,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도 8년, 9년 이렇게 해당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거의 10년, 12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중산층이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득 3분위 가구들, 소득 4분위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가구 비율, 즉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택 구매를 하기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공급도 안 좋지만 수요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미국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전월세 가격이 강세가 되고, 또 지역별로 주택 가격 간의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는 결국 부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에 대한 안정이,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 안정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미국 대비해서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주식시장 대비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높을 때, 또는 주택시장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금리 인하할 경우에는 돈들이 주택시장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